한참 바쁜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이 줄었을 때 아침에는 국밥 2그릇을 담아내고 소양에게 때를 때우자며 같이 막 자리에 앉았을 때 문이 열리고 족제비 목도리를 두른 여인네가 들어섰다. 아이고 보살님 아닙니까? 이리 앉아있어. 그러고 보이 한 달 포는 됐지 예? 어디 계시습니까? 하며 아지매는 궁둥이를 옆으로 옮기는 신용을 하며 반긴다. 남의 섬에 있었지. 아이고 속이 시리 죽겠다. 아지매 국물이나 좀 내어서. 삼천포 장날이라 마침 나오는 고깃배를 탔디만 아침 뭇바람이 우치나 사납던지 다 기어내고 녹초가 돼가 여각에 기 들어가서 여태 안 누워 있었나. 거의 그렇듯 오전에 부는 육지바람은 폭우로 들어오는 배를 정면으로 향해 불고 또 온도차가 심한 늦겨울이나 이른 봄철에는 그 바람이 더 기승을 부리는지라 노젓는 어부들은 심지어 노를 부러뜨리거나 놓치기 일쑤고 가끔은 목선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다. 기억에도 없는 보살이라는 사람이 옆에 앉고 말건 소양은 국밥 그릇 속에서 숟가락을 열심히 휘저으며 배를 채우고 있다. 생전 처음 엄마 없이 혼자 해본 일에 단단히 허기가 진 것이다. 대포 아지매는 국밥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갔고 무당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 없이 국밥에 얼굴을 묻고 숟가락질을 해대는 소양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니 소양이 맞지? 내 모르겠나? 무당이 한마디 운을 뗀다. 소양이라는 이름에 얼굴을 든 소양이 입속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를 씹어대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는다. 지혜? 예, 근데 아지매가 어째 지를 아십니까? 지는 모르겠는데 예? 말끝을 흐리며 소양이 무당을 쳐다보자 어느새 국밥 사발을 손에 들고 나온 대포 아지매가 탁자 위에 그릇을 놓으며 소양을 향해 아지매가 아이고 보살님이다 소양아 하고 한마디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살을 보며 야는 보살님을 모르지 예. 언제 봤어야지 예. 어서 드시소. 국물이 잘 우러났습니다. 오늘 고기가 좋아서 하며 대포 아지매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 사이 다 퍼먹은 소양은 손에 든 국밥 그릇 밑바닥을 긁어대다가 문득 옆의 보살이라는 여자가 달포전에 있었던 용왕지에서 춤추던 무당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래도 어째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하고 의아했지만 곧 무심하게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야야 한숨 돌리고 물 좀 지러 온나. 파장될라면 아직 한숨 배는 더 돌 낀데 물독이 반틈은 비었더라. 아지매 저거 말고 양철로 된 게 있던데 그게 물도 많이 들끼고 안 무거울 낀데 그거 하나 사이소. 옹기로 된 물동이가 여간 무겁지 않아서 물을 채우고 머리에 올리면 천근 같을 뿐만 아니라 출렁거리는 물을 쏟아내기 일쑤라 추운 날 젖가슴부터 젖어서 떨기 일쑤인 소양이 아침에 도가에 가다가 본 난전에 쌓인 양동이 물동이가 생각난 것이다. 아지매는 그기 좋아 보이드나. 맞아. 안 그래도 요새 그거 흔하더라. 네가 지금 가서 하나 사왔나? 하며 앞에 두른 전대 속에 손을 넣어 돈을 내준다. 소양이 나가고 남은 2 여자는 국밥 먹느라 말수가 한참 뜸하다가 무당이 묻는다. 자 엄마는 오늘 와 없노? 국밥을 거의 다 먹은 대포 아지매는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다리를 의자에 올려 좌정하며 눈을 내리깐다. 아이고 야들 안 되심더
한파수 전에 들었는데 그 집 아바이가 죽었다 갑디다. 피난 갔다 행방불명된 뒤로 내도록 지달렸는데 뭐라카노?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소양아버지 소식에 무당의 눈이 화들짝 열리며 앞에 앉은 아지매를 향해 바짝 다가앉는다. 어찌된 일인데? 말 좀 해봐라. 양손을 탁자에 올린 무당이 대포 아지매를 빤히 쳐다본다. 내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지서장이 카대에 빨치산 하다가 지리산 터볼 때 뱀사골에서 죽었다고. 작년 가을쯤인데 인제 연락이 안 하십니까? 그 카모 가 아바이가 빨갱이였단 말이가? 사변 전에 나도 여기서 자주 봤지만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니디만 거기서 죽었다고 하인. 아이마 어찌됐든지 소양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이소. 지금 가도 일은 하고 있어도 마음이 막 오죽하겠습니까? 무당은 갑자기 대포 아지매를 멍하니 쳐다본다. 머릿속에 알지 못할 복잡한 일이 얽힌 실타래 마냥 어수선하게 혼란스럽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게 덕이 될란가? 아니면 다 된 죽에 코라도 빠질 징조란 말인가? 물론 다 된 것은 아니니. 아니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일이니. 더 정확히는 시작도 되지 않은 일이랬다. 머릿속에 서서 이리저리 숲 하나를 놓아보는데 멍한 무당 눈을 쳐다보던 대포 아지매가 양미간을 올리면서 묻는다. 보살님, 왁합니까? 그 집하고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다. 아이고, 나 팔자소관인데 안 돼서 하지. 앞으로 쏠려있던 몸을 뒤로 제키면서 무당은 옆에 놓았던 족제비 목도리를 두르며 일어선다. 아지매, 이따가 일 다 끝나면 소양이 보고 내 좀 보고 가라 카소. 오늘 장날이라 손님들이 올란가 모르지만 내는 여각에 있었구마. 보살님, 가 혼사 때문에 가지요? 아이고 지금 소양애미 귀에 그게 들리겠습니까? 뭐 위하든지 간에 보고 가라 카소. 말끝을 맺지 않고 무당은 흐지부지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여곽으로 간다. 지난 한 달간 남해 섬에서 대여섯 곳을 옮겨가며 사람들에게 보살 왔다고 구전을 돌아다녔지만 겨울 날씨만큼이나 무당의 수입은 메말라 궁핍하고 그나마 생긴다는 것이 마른 생선들이나 김 몇 호씩이고 현금은 귀하디 귀한지라 속으로 색시장사라도 빨리 성사되면 하고 바라던 참에 오늘 들은 소양 아바이 소식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다. 여곽에 들어서니 중년 또래의 세 여자가 방 앞 툇마루에 앉아있고 주인이 대청마루를 걸레질하다 반긴다. 보살님, 어디 가시는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뱃물이 애를 먹이는 통에 속이 어떻게나 시리하지. 대포집에 가서 구간 걸어 묻다. 곧이어 들어있어. 내 엄 닦고 손님을 찬바람 맞게 하나 이 사람아 하며 주인에게 한마디 한다. 그래도 못해서 서는 장이라 사방 2, 30리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 선보다는 나을 것을 기대하며 무당은 아랫목에 좌정하고 세 여자는 윗목에 나란히 앉자 무당은 가장 가까이 앉은 왼쪽 여인을 향해 어째 왔노? 하고 고개를 빼내어 묻는다. 궁합 좀 볼라고 예. 우리 딸아가 혼담이 있어서 예. 딸아는 갑술년 10월 초다새고 신랑 자리는 하면서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놓는다. 아마 누가 적어준 신랑 사주인 것이 분명하건만 무당에게는 제일 싫은 것이다. 갑술이건 정액은 도무지 그 우라질 한문으로 된 것들은 까막눈 무당에게는 그저 막연할 뿐이다.
이렇게 난감할 때마다 우로치고 좌로치고 때려잡고 넘겨잡고 하는 것이 무당이 할 수 있는 눈치 점괘이고 사주지만 차라리 관상이나 길흉하복을 물어주는 사람이 훨씬 반갑고 자신 있었다. 하지만 어쩌랴 앞에 놓인 종이를 펴서 점잖게 무릎 위에 올리고 왼손을 펴 손가락 마디를 짚으며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럼 딸이 오래 하고 입을 떼자 금방 여인은 19이라예 하고 묻지도 않은 나이를 말해준다. 뭐 아니 그게야 갑술년생이면 당연히 19이지. 아 내 말은 올해 혼인수가 있나 없나 보는 기라 하고 당당히 말하지만 속으로 일단 나이라도 알아냈으니 다음도 그리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혼인수가 있기는 있는데 안장은 하나뿐인데 말이 많아. 오대 안 치면 좋을꼬. 중매가 여럿 들어왔구만. 그중에 이 총각이 제일로 눈에 드나 보지? 천리마도 있고 적토마도 있고 비루마도 있는데 안장을 잘 앉혀야지. 이런저런 말꼬리를 내어 엮어보지만 도무지 여인의 입에서 사주에 적힌 총각의 나이를 말해줄 기미가 없고 무릎에 놓인 글씨는 그저 까맣게 보일 뿐이니 무당은 슬슬 답답해진다. 원래부터 혼인은 남녀 궁합이 제일로 중요하지만 내는 집안 궁합도 본데이. 양가의 음양이 안 맞으면 찰떡 궁합도 소용없는 기라. 아는 대로 집안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해서든 총각 나이를 울겨내야 할 판이니 집안을 핑계로 알아볼 요량이다. 신랑 자리 밑에 딸아가 우리 아하고 동갑내기로 달랑 남매뿐입니다. 우리 캉은 잘 알기는 아는 집이라 예. 친정 동네 아닙니까? 그 집 영감은 잘 모르지만 어마이는 내 캉 동갑입니다. 올해 42이라 예. 무당의 머리는 번개같이 샘을 하기 시작한다. 42살 여인의 둘째 딸이 19이면 그 첫째 아들은 시세의 여자들 혼령으로 미루어 볼 때 20살 정도의 첫째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총각은 적으면 22쯤 많아야 24 정도이랴. 딸아 씨는 어찌 되노? 무당은 그저 묻는다. 물어야 무당 같고 보살 같고 점쟁이 같고 돈이 생기니 눈을 밑으로 낮춘 채 연신 왼손 엄지를 나머지 손마디에 붙이고 옮기고 한다. 좋네, 좋아. 혼인수가 좋아서 천리말을 탄 안장이야. 4살 터울이 나면 황금 안장에 앉는데 뭐 3살이나 5살 터울도 그 못지 않아. 지금 뭐 이 총각하고는 볼 것도 없네. 무당은 얼른 무릎에 놓인 사주종이를 접어 재떨이 밑에 깔아 넣는다. 정말 좋습니까? 하긴 내도 그 총각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에. 같은 친정 동네라서. 여인은 화색이 역력한 얼굴로 주머니 속을 뒤지다 한마디 더 보탠다. 보살님, 지금 날짜도 잡아주실 수 있는겨? 아지매야 금방 궁합 봤는데 무슨 날짜 타령을 하노? 그 기사 다음에 양가에서 합의한 후에 오면 안 되나? 그저 매사 서둘지 말고 해야 탈이 없제. 2번 울겨먹을 무당의 속셈이다. 알았심데. 아, 그거 복채는 얼마입니까? 쌀 한 말 값만 내라. 좋은 일엔 좋은 대로 해야지. 1,000안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들고 뛰는 물가에 조석이 다르게 쌀금이 오르고 있었지만 요즘 시세로 쌀 한 가마니에 10,000원 정도였으니 한 말의 현금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손을 잠시 멈추는가 싶던 여인은 체념한 듯 돌아앉아 돈을 꺼내놓는다. 총각의 사주도 정확히 모르면서 연신 좋다고 탄식하는 무당 소리에 휘둘려 돈을 준 여인은 그저 좋은 줄만 알지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들은 바도 없다. 가끔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담배를 말아서 입으로 침을 묻히며 무당은
다음 여인의 행색을 생각해 본다. 들어올 때부터 다른 두 여인처럼 인사말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목석 같은 얼굴이다. 다문 입에다가 어두운 얼굴을 밑으로 내려깔고 앞으로 흘러내린 쪽머리도 올릴 생각도 않고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겠다. 동등에 묻어있는 때를 보니 사는 것도 그리 넉넉지 않고 장에 오는 행색이 그 모양이라면 필경 무신 걱정거리겠다. 그래서 돈도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아짐에 우선 담 옆에 있는 나무부터 배. 꽃이 안 달리는 나무가 있을 끼다. 그기 집안 우한을 다 들이네. 뿌리를 알아야 우를 다스리지. 우만 발굴라고 쿠만 뿌리는 그냥 놔두면 되나? 담배를 코가 맵도록 뻐끔거리며 무당은 두 번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시선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아차린 여인이 비로소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나무에? 지는 친정아버지 좀 물어보러 왔는데 예.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찌푸리는 것으로 봐서 여인은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다. 친정아버지가 와? 하대를 하며 재떨이를 당기는 무당이다. 지난 섣달에 누부셨는데 영 안 일어나시갖고 병원에도 몇 번 다녀오셨는데 아이고 별다른 병명도 없고 해서 예. 나무를 베라고 시작을 했는데 엉뚱하게 친정일이라니. 친정을 염려하는 정도의 여식이라면 아지매가 맞은가? 예, 지 밑으로 셋이 더 있고 원래 맞이는 딸 자식도 연을 달고 살아. 시집을 갔더라도 부모하고 닿은 년이 아래 자식들하고는 달라서 평생을 달고 사는 법이여. 친정아버지가 아픈 건 딸 때문은 아니다 캐도 아지매는 맞이기 때문에 엮인 연을 깨끗이 해야 친정에 화가 안 미친다는 말이고 또 아지매 집에도 그 나무는 화근이야. 없애야 된대. 그러고 내 아지매 친정집을 봐야 되겠다. 집이 앉은 자리도 보고 또 아지매 친정아버지 관상도 봐야 처방이 생기지. 오댄데 시골에 나무 없는 집이 없을 리 없고 적당히 출가 외인의 관계를 엮은 무당은 이중으로 불려먹을 생각을 하면서 동네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무당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것이다. 마지막 여인은 새로 시작하는 어물전에 붙일 부적을 사러 온 여인이고 그 다음도 두 사람이 더 들어와서 시간은 이미 저녁때가 돼가는 양 창호지 문 밖에 햇살이 사라졌다. 아침 뱃멀미에 반나절을 공쳤는데 다행히도 장날이라서 그런지 오후 반나절 만에 여느 날 종일 입품 판 것보다 더 나은 돈을 만지고 또 그것이 전부 지전이라 무당은 기분이 좋았다. 문을 열어 젖히고 대청 쪽을 향해 아지매 불 좀 넣거라. 오늘은 와 이리 구들이 일찍 식노?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문도 없는 여곽으로 소양이 손에 무엇을 들고 들어온다. 니 그 손에 든 기 먹고? 무당은 소양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묻는다. 이거예 아지매가 엄마 주라고 싸주시어 예. 근데 지는 와보자고 했습니까? 대포 아지매가 남은 고기 몇 점과 국을 냄비에 싸서 준 것이었다. 열린 문 앞에 서서 묻는 소양을 보고 무당은 엉덩이를 뒤로 빼서 방으로 내려앉았다. 들어온나? 해지고 나이 바람이 찹다. 할 얘기가 있으이 보자 캣째. 소양은 보자기에 쌓인 국냄비를 텐마루 끝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서며 벌써 어두운데 뭐 때문에 예? 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예? 하며 엉거주춤 앉는다. 무당은 남포의 불길을 댕기면서 소양의 모습을 찬찬히 살핀다.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소양을 무당도 빤히 쳐다보면서 그년 당차게 생겼네. 눈길도 안 깔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양이
설익은 18 처녀치고는 제법 속이 찬 년이라 생각이 든다. 네, 얘기는 들어서 안다. 다 팔자고 하늘의 일이라. 웃자건노 산 사람은 살아야지. 또 권련 하나를 말아올리며 말꼬리를 풀어볼 궁리를 해본다. 너가 엄마가 네 18이라 카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빨아당기는 무당의 한눈은 질끈 감겨있고 연기를 피하느라 고개를 기우뚱 옆으로 기울인 채 말했다. 지혜?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 아지매하고 압니까? 아, 보살님하고? 소양은 아무 젊은 아낙들에게나 하던 아지매란 말이 입에 붙었다. 그러나 보살이라고 부르라 일러주던 대포 아지매의 말이 생각나서 얼른 바꾸었다. 그리고 소양은 남포불 앞에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알지. 한 달 포 전에 너그 엄마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다. 그건 그렇고 소양아, 니 내 얘기 잘 들으라. 그거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그래. 너그 엄마하고는 뭐 해도 되지만 지 가봐야 됩니다. 퍼뜩 말해 보이소. 뭡니까? 마음이 급하다. 누워있는 엄마 하며 아직 마음이 안 놓이는 동생 숙향이 뭘 끓여서 상위에 놓을지. 대포 아지매가 준 국이라도 빨리 가져가고 싶은 소양은 도대체 이 영문 없는 보살이 왜 일면식 없는 자신을 앞에 앉혀놓고 다리를 붙잡는지 그저 의아할 뿐이다. 천신지신이 다 우리들 중생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저 봉송하고 사는 기 사람 사는 길이다. 너가 아버지 일도 그렇고 내가 보살이 된 것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소양은 무당이 중얼거리는 말 속에 알아듣질 못할 말이 여기저기 틀어박혀 있으니 말끝이 맺어질 때까지 다 들어야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은 급하지만 잠자코 듣고 있다. 니도 생각해봐라. 집안의 기둥이 없으이 너그 엄마가 꽁물그리는 5 자석을 우째 키울 끼고 하다못해 논마직이라도 있거나 포구에 전빵이라도 하나 있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언제 끄정 남의 눈치 보고 품팔아서 살겠나? 요새는 있는 집도 애로 봐서 힘들다 쿠던데 없는 집은 사는 게 아닌기라. 캐서 내가 하는 말이다. 니 내 말대로만 하면 너그 엄마 짐도 덜어줄 끼고 동생들도 배 안 걸고 살 수 있으이. 하면서 무당은 손에 든 반쯤 타버린 담배를 한 모금 더 마신다. 내 말대로만 하면 엄마 짐도 들고 동생들도 안 굶는다? 이 보살이 뭐길래 갑자기 자신한테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인가. 소양은 집에 빨리 가고자 했던 급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황당하기는 해도 궁금한 마음이 차오른다. 니 시집 가거라. 네, 좋은데 봐놨다. 너그 엄마한테도 말은 했지만 네가 어리다고 택도 없다 쿠대. 비록 청실홍실였고 쪽두리 틀어 올리고 가지는 못해도 논이 한 8마지기는 생기는데 요새 세상에 그게 어되고. 네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온 집안이 다 편할 수 있으이. 내가 네 사정 봐서 하는 말이대. 시집 가라고? 논이 생긴다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런데 적두리는 안 쓴다고? 소양은 아무 말 없이 남포불을 쳐다보면서 비로소 무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런데 소양은 눈을 깜빡거리는 불 속에서 떼지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소양이 처녀로서는 당연히 놀랄 소식을 들었으니 삭힐 시간과 여유도 줄 겸 무당은 마저 남은 담배를 피우며 잠시 뜸을 들이다 재떨이에 꽁초를 비벼 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 네 사정이 딱하게 됐으이. 내도 좋은 일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내 말대로만 하면
넌 너댓맞이기는 틀림없다. 무당은 소양의 사정 봐서 한다는 말을 재차 한다. 논맞이기도 다시 입에 올려서 소양의 마음속에 새김질을 하자는 뜻이었다. 소양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선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인사고 뭐고 홀린 사람 마냥 여각을 나오지만 손에는 국냄비가 들려있다. 양력은 3월이지만 음력으로는 2월 하순이다. 해진 후에 불어대는 바닷바람은 두껍게 입었는데도 고쟁이 속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금음이 며칠 남지 않아서일까? 거북바위 상단에 걸린 금음달이 꼭 웃자란 손톱 마냥 하얗고 가늘게 휘어있는데 손에 든 국냄비가 흔들려 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며 소양은 털썩거리며 걷는다. 무당의 말이 머리를 어지럽게 흔들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하여 이해를 해야 할지 그저 멍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거북바위에 이른 소양은 오르막 가쁜 숨도 재울 겸 깜깜한 바위에 앉아서 국냄비 놓을 곳을 찾지만 모든 곳이 그저 울퉁불퉁하거나 삐딱하게 경사가 져서 놓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이제는 차게 식은 국냄비를 무릎에 올려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깜깜한 바다를 보고 숨을 고른다. 엄마 뒤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가슴 답답한 일이 없었는데 요 며칠 동안에는 실로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소양이다. 누운 엄마, 기다리고 있을 동생들, 이제는 죽어 돌아오지도 않을 아버지, 그리고 식어 빠진 국냄비를 안고 있는 자신. 눈앞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처럼 마치 자신의 운명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암담하다. 그리고 그 보살이라는 아지매가 한 말이 머리를 더 어지럽게 흔든다. 아들을 낳아주면 논을 준다. 잘하면 전빵이라도 낼 돈도 생긴다. 그러면 시집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지. 그 보살이 족두리 쓰고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아무튼 자꾸만 논도 생기고 전빵이라도 낸다는 말만 생각나는 소양이다. 사실 두 모녀가 품을 판다고는 하고 다니지만 소양이 아직 어른 품값을 받은 적이 없고 그저 동생들 이것저것 사주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엄마한테 줄 줄만 아는 소양이라 돈이 뭔지는 알 턱도 없다. 그래도 엄마의 하소연을 매일 듣다시피 하는 소양으로서는 그 품값이라는 돈이 자신들이 살 만큼 넉넉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힘든 일을 할 때마다 하는 엄마의 넋두리 중에 너그 아버지 오면 하는 말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엄마다. 소양도 엄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아버지만 오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엄마와 나는 영원히 품을 팔러 다녀야 한다는 말인가. 바위의 찬 기운이 갑자기 온몸을 휘감듯 치가 떨려 소양은 몸을 부르르 흔들며 일어서서 집으로 간다. 앉아서 생각은 해보았지만 가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먼 발치에서 보이는 부엌에서 불빛이 흐물거리며 새나오는 것으로 보아 숙향이 아니면 엄마가 불을 떼고 있는 모양이다. 삽작에 들어서며 소향은 동생부터 부른다. 숙향아, 부엌에 있나? 네, 요 있다. 불 떼고 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 앉은 채로 고개만 돌린 숙향을 보고 부엌문에 손을 기대 몸을 으탁한 소양은 엄마는 웃떴노? 라고 묻지만 움직일 힘도 없다. 장날, 그것도 혼자서 엄마 목까지 해낸 소양으로서는 몸이 천근같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무당에게서 들은 그 혼란스러운 몇 마디 말이 기운을 다 빼놓은 탓이다.